항일의 광야에 이 마음을 남겨두고 떠나는 이내 걸음 깊은 정에 사무치네 진리로 굳게 손을 잡은 동지의 품이요. 결의의 운명에 곡절이 많다 하여도 조선이 진인 녹슨 불길 속에 살아있네 창창한 미래 안고 가는 혁명의 품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직도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무릇 김일성과 관련한 이야기들은,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은 오늘날 북한에서 김일성이 항일혁명 역사에 대한 이런 연구를 주관하는 노동당 중앙역사연구소는 물론이고, 나아가서는 정작 김일성 본인도 모르는 이야기들입니다. 좀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김일성과 관련한 이야기인데 정작 김일성 본인도 모를 수가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하나 들면, 북한에서 만든 김일성의 회고록 세계와 더불어는 물론이고, 또 북한이 혁명역사 박물관에서도 허다하게 많은 역사 사실들에 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쎄, 어떤 역사 사건이나 또 그런 기록들은, 북한 정권이 자기들에게 이롭게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왜곡하다 보니까 틀리게 또는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것도 다수가 있지만, 어떤 것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며 또 알고 있는 것이 없어서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아주 허다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물론 이번에 새로 출간된 여기 이 책 속에 모두 밝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아주 자세하게 제가 바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일단 북한 정권이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또는 뜯어 고쳐서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역사 사건들은 나중에 이제 다른 방송에서 하나 둘씩 제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북한이 당중앙역사연구소나 또는 혁명박물관에서 그들이 실제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그래서 이제 엉터리로 기술하였거나 또 엉터리로조차도 기술할 수가 없어서 그냥 얼버무려서 넘기고 있는 그런 몇 가지를 이야기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제가 1940년 10월에 김일성 등이 이제 만주에서 이제 배견하지 못하고 소련으로 탈출할 때 탈출 노선을 실제로 이제 탑승하는 과정에서 수집했던 굉장하게 이제 재미있는 만주 농촌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정말 황당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이 책 속에 실리지 못했습니다. 편집 과정에서 출판사의 요청에 의해서 어떤 이야기들은 삭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이야기들도 제가 여기 방송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산봉 전투 당시 압록강을 건너왔던 조선군, 즉 조선주둔 일본군한테 항일연군의 포로 한 분이 붙잡혔는데, 당시 조선군에, 여기서 조선군은 조선주둔 일본군을 말합니다. 이 조선주둔 일본군의 지휘관이었던 김인욱이라는 조선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당시 해산수비대 대장을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부대에 붙잡혔던 항일연군의
김현이라고 부르는 포로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때 해산으로 끌려갔다가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모여 나온 뒤에는 중국 만주로 돌아왔는데 해방 후에 중국 연변의 돈문시에서 살았습니다. 그 집 주소는 돈문시 향산가 향상위인데 1980년대 초엽에 돈문시 고무공장 숙소 뒷골목에서 살았습니다. 저와 이웃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과 거리가 불과 20m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저와 학교도 같이 다녔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문화대혁명 때 그 일본군이 그 포로들을 죽이지 않고 병치료도 해줬을 뿐만 아니라 또 집으로 돌아갈 때는 노자도 주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그 홍위병들한테 툭툭 얻어맞고 후에는 또 북조선 특무에다가 일본 특무에다가 온갖 특무 소리를 다 들었고 감옥에 또 여러 번 같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제가 이만큼 하고 당시 이분이 소속되어 있었던 동부항일연군 제2군 441연대 3중대 중대장이었던 중국인이 동순빈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중국어로는 똥충빈이라고 부릅니다. 이분은 간산봉 전투 때 직접 고지에서 그 조선군과 백병전까지 벌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그 전투 장면을 아주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의 전투 장면을 아주 보는 듯이 그때 전장에서 대원들이 무슨 대화를 주고받았고 또 무슨 노래도 불렀으며 주로 어떤 군대들과 싸웠는지에 대하여 그렇게나 자세하게 보는 듯이 기술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전투의 실제 참가자였고 또 보통 병사가 아니고 그때 그 전투 당시 한개 연대의 중대장이었던 이 동순빈이 얼마나 김일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면 1941년 봄에 김일성이 다시 소부대를 인솔하고 위승민을 찾으러 만주로 나올 때 이 소부대 산하의 제1분대 분대장이었습니다. 이 책 속에서 그때의 그 소부대 인원들 명단들도 제가 모조리 다 기재하였고 또 동순빈의 활약에 대해서도 모두 낱낱이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 부디 더 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이 책 속의 모든 대화, 모든 사건의 그 전후 맥락과 이 사건들에 관계되는 모든 참가자들의 명단과 그들의 참여 정도,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의 어떤 작용을 했고, 그 어떤 영향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아주 세세한 설명들이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다 근거가 있고 증언들이 있으며 증거 자료들이 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책의 하원 부록에 제가 취재했던 생존자들, 또 연고자들, 또 그리고 유가족들이 명단이 200여 명이나 이제 다 기록되어 있고, 또 인터뷰를 진행했던 시간까지도 일일이 다 밝혔습니다. 또한 이런 증언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믿지 않고 그 증언들을 재차 고증하는 작업도 진행하였으며, 그 고증 과정에서 필요했던 수백여 편의 증거 자료들과 참고 문헌들의 이름도 제가 모조리 다 제시하였습니다. 그 문헌들, 그 참고 자료들이 몇 년도에 어느 출판사에서 출판된 것까지 다 밝혀드렸습니다. 방금 제가 길게 설명해드렸던 간산봉 전투 당시의 이야기, 역시 이 전투에 직접 참가했을 뿐만 아니라 전투 중 이익을 담당했던 김일성 본인도 알고 있지 못하고 또 틀리게 회고하고 있는 바로 이 간산봉 전투 당시 조선에서 만주로 들어왔던 조선주둔 일본군의 조선인 지휘관을 김일성은 회고록에서 김인욱 대신 김석원이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김일성도 역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사고가 빚어질 수 있었는가? 이에 대하여 제가 이 책 학원에서 아주 자세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은 회고록에서는 물론이고, 북한의 혁명역사 박물관에서조차도 당시 이 간산봉 전투는 조선주둔 일본군 남남 제19사단, 그 산하의 부대가 이제 압록강을 넘어 만주의 장백현, 그러니까 오늘의 중국 길림성 장백현 경로로 들어와서 벌인 전투라고 아주 일괄하게 주장하지만, 실제로 이 전투에 참가했던 주력부대는 이 부대가 아닙니다. 만주군 한 개 연대가 여기에 투입되었는데, 김일성의 회고록에서는 간산봉 전투 당시 이 전투에 참가했던 만주군에 대하여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다만 북한의 혁명역사 박물관에서는 이제 어디선가 얻어온 당시 만주군의 사진을 이제 크게 확대해 놓고는 장백 지방에서 이제 위만군 제2 혼성여단이라고만 지칭합니다. 이 장백 지방에서 주둔했던 위만군, 즉 만주군 제2 혼성여단이 어떤 부대인지, 여단장은 어떤 사람이며 또 이 여단 산하에는 어떤 연대들이 있었고
그 연대들 가운데서 가장 악착같이 쫓아다녔던 그 주력연대가 어떤 연대이며 그 연대장의 이름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북한에서는 하나도 알고 있지 못합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의 서대숙도 일본의 와다 하루키도 전혀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만약 북한에서도 자기들이 그 어떤 해외 도경을 통하여 저희 이 책, 김일성을 이제 몰래 수입하여 평양으로 들어가서 김정은은 이제 물론이고 그 주요한 그 역사 연구 관계자들이 있게 된다면 아마도 굉장하게 소중한 자료로 쓰게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여기서 먼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료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세상에 공개된 적이 없었으며 이번에 출간된 저희 이 책에서 처음 공개합니다. 저는 중국 정부가 소장하고 있는 당시 만주국 정부의 1000여 편에 가까운 자료들을 모조리 뒤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을 근거로 1990년대까지 중국에서 생존하여 있었던 만주군에서 복무했던 연구자들을 제가 찾아다녔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당시 장백지방에 주둔하고 있었던 만주군 제2고명여단, 자, 이 고명은 바로 이 여단의 여단장의 이름입니다. 중국어로는 꼬우밍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동북군의 군관이었으며 한때는 장강량의 부관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1931년 9.18 만주사변 당시에 봉천에서, 그러니까 오늘의 중국 요령성 심양시지요. 이곳에서 이제 일본군이 투항했고, 당시 일본군 봉천주둔 교도연대 연대장이었던 미케라고 부르는 일본군 대좌가 그에 이제 통화에 파견되어 와서는 일본군 동변도지구 도벌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고명도 미케 사령관의 요청에 의해서 만주군 제2여단장으로 임명되어 장백현에 와서 주둔했던 것입니다. 저희 이 책 속에는 바로 당시 이 고명여단, 즉 만주군 장백주둔 제2여단 산하의 가장 주력연대였던 마린문이라고 부르는 중국어로는 마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의 연대가 출장 김일성을 쫓아다닌 사실에 대하여 이 책에서 아주 자세하게 제가 기술하였습니다. 1937년 2월에서 3일경 사이에 김일성의 부대가 장백현 리명수에서부터 이제 무송 쪽으로 달아날 때 장백현 쪽에서는 이 마린문이 만주군 연대가 뒤를 쫓고 무송 쪽에서는 조추왕이라고 부르는, 제가 전번 방송에서 얘기했죠. 이분이 손녀가 쪼옌이라고 이제 중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인데 이 사람이 할아버지가 당시 무송에서 기병여단을 인솔하고 이제 장백 쪽에서 이제 무송 쪽으로 달아나는 김일성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그때 포위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항일연문 제2군 4사 산하의 제3연대 연대장이 최수길이라고 부르는 이분도 조선인입니다. 이분이 이제 김일성 부대로 위장하고 만주군 조추왕의 기병연대를 이제 다른 곳으로 유인했는데 마지막에는 물론 사살당했습니다. 이 자들이 그때 최수길을 김일성으로 오해하고 자기들이 김일성을 사살했노라고 이제 언론에 퍼뜨리고, 또 뒤따라 장백현 쪽에서 쫓아왔던 마린문 연대에게다가 이 최수길이 시신을 김일성이 시신이라고 속여서 당시 만주국 돈으로 1,000원에 팔아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신문들이 김일성이 이제 사살당했다는 건 오보가 실렸던 것은 이런 연유 또는 이런 유래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후에 만주국 군정부에서 이제 조사에 의해 이자들이 김일성을 이제 사살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살한 것처럼 이제 가짜로 보고를 올리고 또 가짜 시체까지 팔아먹은 것이 들통나는 바람에 고견 과학 형제가 일본군이 체포돼서 통화 감옥에서 이제 몇 달 동안 갇혀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저희 이 책에서 세상에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역시 김일성이 모르는 그런 김일성의 이야기를 몇 가지 더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김일성의 회고록에서 김일성은 자신이 당시 만주의 여러 마적들 또는 토비들과 서로 거래도 하고 또 함께 공동작전도 이렇게 펼치곤 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큰 편폭을 할애하면서 소개하는데, 정작 마적들의 실제 이름이 무엇인지, 마적들이 국경 어떤 마적들이었으며 마적들의 최후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하나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의 회고록이나 또는 북한의 혁명박물관에 가도 만주의 마적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한 마적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음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